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 중인 김종국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종국은 수십억의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사건의 전말을 폭로했는데요. 휴지 한 장도 아껴 쓸 정도로 투철한 절약 정신으로 유명한 김종국이 어쩌다 수십억의 투자 사기에 휘말리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김종국이 투자의 유혹에 넘어갔던 이유는 어릴 적부터 모든 걸 아끼며 펑펑 써보지 못한 게 발단이 되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직업군인 출신의 월남전에 도참전한 국가유공자였다 보니 어린 시절부터 절약은 기본이었고, 김종국의 가족들은 조금만 어긋난 행동을 해도 불호령이 떨어지는 군기 잡힌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웠냐면 친척들이 조카들이 무슨 문제가 있다 싶으면 방학 때마다 감옥처럼 전부 김종국의 집에 보낼 정도였고, 훗날 김종국은 말하길 자신은 그런 곳에서 평생 살았다고 고백했는데요. 청소년 시절 싸움을 잘했던 김종국은 안양의 김도끼라 불리며 당시 2살 위의 형이 다른 친구들로부터 당하면 그가 대신 손을 봐줄 정도였고, 그런데 해괴하게도 고3 때는 뜬금없이 의대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루는 김종국이 당시 집안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가수를 하겠다고 하자 아버지가 극심한 반대를 하며 집안이 그야말로 난리가 나고 말았고, 하지만 김종국도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자 그래서 타협을 했던 게 6개월만 딱 해보고 안 되면 공부하는 조건으로 우선은 허락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 똑똑했던 그의 형이 의대에 진학하자 당시 부모님은 형제가 나란히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걸 꿈꾸며 김종국의 연예계 진출도 꺾을 겸 겸사겸사해서 강제로 의대에 지원시켰으나 당연히 떨어졌고, 그런데 그러는 사이 김종국은 오디션에서 단박에 합격해 그룹 터보로 가요계에 데뷔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20살의 나이에 그룹 터보로 그토록 열망하던 가요계에 데뷔했으나, 그런데 말이 좋아 가수지 90년대 가요계가 그랬듯 그는 가요계에 데뷔함과 동시에 인권 따위는 없는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 가요계의 암묵적인 시대성을 감안하더라도 하필이면 그가 들어간 소속사 스타뮤직은 사실상 건달 계열이었고, 그렇다 보니 터보의 멤버 김정남과 김종국은 연습생 시절부터 매우 높은 수위의 온갖 만행과 횡포 등을 당해야 했는데요. 그들이 당했던 만행 중 첫 번째는 말도 안 되는 스케줄로 사실상 혹사에 가까운 스케줄이었는데, 당시 하루에 국내선 비행기를 5번 탑승하고 평소 하루 스케줄이 최소 10개부터 많으면 17개까지 될 정도였다 보니 당시 매니저의 차량 한 달 주행거리는 서울 시내 영업용 택시보다 훨씬 더 많았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잠잘 시간은커녕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의 스케줄을 강행하다 보니 정규 2집으로 활동할 때는 한 달 동안 병원 응급실 신세를 3번씩이나 지기도 했고, 심지어 한 번은 멤버 김정남이 슈퍼선데이라는 예능 프로를 녹화하다가 녹화 도중에 쓰러지기도 했으며, 김종국 또한 과로로 쓰러져 당시 신문 메인에 터보가 쓰러졌다는 기사가 여러 번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혹사가 매우 끔찍하기 짝이 없던 탓에 리더였던 김정남이 하루는 대표에게 스케줄이 너무 많아서 이러다간 정말 못 살 것 같습니다. 조금만 줄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도 해봤지만 사장의 대응은 건달과 다름없는 로드 매니저와 실장 직원들을 동원해 김정남을 지하실로 데려갔고, 이내 김종국 또한 지하실에 끌려가고 말았다는데요. 이처럼 당시 소속사는 돈에 눈이 멀어 혹사만 한 게 아니라 아무리 90년대임을 감안해도 용인되기 어려운 손찌검까지 이어졌고, 손찌검의 이유로는 식당에서 메뉴를 추가로 주문하거나 또는 음식을 남기거나 서로 조금이라도 언성을 높이며 다투거나 심지어는 다리를 떠는 등의 별의별 지극히 사소한 것까지 트집을 짜봤고,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방법들로 손찌검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멤버 김정남과 김종국은 당시 소속사 공동대표 권승식, 김광수의 이름만 들어도 자다가도 경기를 일으킬 정도였고, 심지어 딱히 아무 잘못을 안 해도 대표들의 그냥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멤버들에게 손찌검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터보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져 정규 1집과 2집 2년 기간에만 번 수익이 총 수십억 이상이었다는데, 하지만 당시 소속사는 터보의 대부분의 수익금을 갈취하고 정산을 해주지 않았고, 그러다 어느 한 소속사가 그렇게 잘나가는 터보가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걸 알고 당시 터보를 뺏어오려고 스타뮤직과 터보를 이간질시켜 앞서 얘기한 모든 만행들이 언론에 알려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러자 이에 검찰이 직접 움직여 터보가 어느 한 방송에 출연하던 중간에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고, 결국 터보 멤버들은 검찰과 숙소에 가서 모든 만행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이 과정에서 아무 잘못도 없는 터보 멤버들이 괜히 검찰 수사라고 하니까 겁이 나서 행여나 조사를 받으면서 잘못된 정보로 인한 오해 때문에 역으로 본인들이
피해를 받을 것 같아 당시 백댄서의 차를 타고 도주하게 되는데 무려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연예계에서 자취를 감췄고 심지어 외국으로 도피 생활까지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터보의 커리어는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데 당시 터보의 인기가 한창이던 시절이라 각종 연말 가요대상 시상식에서는 대상 후보까지 올랐지만 도주로 인해 모두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당시 검찰은 스타뮤직에 대한 수사에 나서게 되어 소속사 대표 권승식과 터보의 매니저 등 스타뮤직의 관련자들이 조사를 받으며 검거되었고, 하지만 공동대표 2명 중 권승식은 검거됐지만 나머지 1명은 수사망에는 올랐으나 잡아넣지 못했는데, 이 인물이 바로 가요계의 최악의 인물이자 훗날 미스트롯을 제작한 김광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 뒤 터보의 김종국과 김정남은 다른 소속사로 이적하려고 하던 중 마침 한 기획사 대표가 그들에게 각각 10억 원을 주겠다며 오라고 유혹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사장은 이내 터보 명의의 수익금을 모두 가로채 달아나고 말았고, 그렇게 당시 터보가 큰 사기를 당해버리자 원래 소속사였던 스타뮤직에서 너희 사기당했으니까 일단 아무 말 안 할 테니 다시 돌아오라라고 해서 다시 스타뮤직으로 돌아갔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게 되지만, 사실은 늘 그래왔듯 건달을 풀어서 손찌검을해 오지 않으면 살기 힘들 것이라는 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결국 이때 멤버 김정남은 그 시간들이 너무 힘들어 김종국에게 나는 다시는 노예 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며 터보로 돌아가지 않고 결국 팀을 탈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김정남을 대신해 마이키라는 멤버가 터보에 합류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소속사의 만행들이 이어지자 훗날 마이키는 터보 활동 때를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 되는데요. 당시 터보 활동을 하면서 소속사로부터 수많은 만행들을 당하다 보니 사람이 옆에 오기만 해도 심장이 떨리고 찻소리만 들려도 나한테 해를 끼칠 것만 같아 항상 불안에 떨어야 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심한 우울증까지 왔고, 그런데 우울이 너무 심하다 보니 혈액순환까지 안 돼 몸이 저리고 호흡곤란증까지 와 병원에 입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때 마이키는 미성년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속사 직원들이 허구한 날 만행을 저지르자 하루는 김종국이 마이키를 몸으로 감싸고 반항했는데, 이에 사장은 화가 났던지 다시 김종국을 지하실로 데려가 온갖 손찌검을 하자 당시 마이키는 김종국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이 크게 들어 엄청 울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후 소속사와의 계약이 종료된 후 터보는 데뷔 6년 만에 마침내 해체되었고, 그리고 이때 김종국은 본격적인 솔로 활동에 나서려고 했지만,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나 김광수 대표의 줄기찬 방해로 실패하고 말게 되는데요. 훗날 김종국의 고백에 따르면 터보를 해체한 뒤 솔로 앨범을 내기 위해 작곡가 여러 명을 찾아다니며 곡을 부탁했으나 작곡가들이 하나같이 곤란해하면서 미안하지만 너에겐 곡을 써줄 수가 없다라는 반응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사실 그 당시엔 전업 작곡가도 많지 않았던 시절이었는데, 알고 보니 전 소속사 대표 김광수가 모든 작곡가들에게 김종국에게는 절대 곡을 써주지 말라고 압박을 넣은 것이었고, 결국 이로 인해 당시 나이도 어렸고 현재와는 달리 인맥이 한참 부족했었던 김종국은 최악의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작곡가들에게 부탁을 해봤으나 여전히 작곡가들은 미안하다며 차라리 전 소속사와 오해를 풀어보라는 답변을 했고, 그러다 하루는 김종국이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용기를 내 김광수에게 전화를 걸어 섭섭하신 게 있으시겠지만 형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에 정작 김광수는 네가 이제 아쉬워지니까 나한테도 전화하는구나. 넌 무조건 내가 없애겠다 라고 하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자 이때 많은 상처를 받았던 김종국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김광수의 회방으로 작곡가들이 곡을 주지 않자 결국 김종국은 스스로 프로듀싱까지 해서 어렵사리 솔로 1집 앨범을 내게 되는데, 그런데 김광수가 이번에는 방송까지 일부 막아버리는 행패를 부리자 정말 지쳐버린 그는 이제 가수로서는 정말 끝인가 하는 심정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김광수의 방해를 받아 김종국의 1집 앨범은 활동이나 홍보를 전혀 하지 못했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음반 판매량이 무려 40만 장이나 팔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참고로 당시 임창정이 방송 3사 음악방송에서 1위를 모두 석권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던 8집 앨범 판매량이 38만 장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김종국의 40만 장 판매는 그야말로 엄청난 것이었고, 그리고 만약 방해를 받지 않고 제대로 된 활동을 했더라면 최소 70만 장 이상은 충분히 팔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의 1집 앨범은 활동을 제대로 이어가기 어려웠고, 그러다 3년을 준비해낸 2집 앨범에서 한남자라는 곡이 그야말로 초대박이 나면서
당시 음악 프로 1위는 기본이고 연말 지상파 3사 모두에서 가요대상을 받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렇게 김종국의 1집이 크게 성공하자 마침내 김광수의 방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런데 김광수는 뻔뻔하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루는 그를 찾아와 자신의 소속사 가수들의 앨범에 찬조로 노래를 불러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김종국은 당시 상황에 맞지 않아 정중히 부탁을 거절했는데, 그런데 이에 김광수는 네가 감히 나한테 이래도 되는 거냐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했었고, 사실 이때 김종국이 바랐던 건 그때 힘들었지 미안하다라는 한마디만을 바랐다며 울컥했다고 합니다. 결국 데뷔 10년 차가 되어서야 김종국은 드디어 제대로 된 정산을 받으며 활동할 수 있었고, 그 후 예능대세로 자리를 잡아 드디어 형편이 나아지게 되었는데, 어릴 적부터 가정환경 자체가 절약을 강조했던 데다가 가수가 되어서도 그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음에도 착취를 당했다 보니 그는 형편이 나아진 지금까지도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버렸던 것이었고, 돈을 조금 벌고 나니까 또 많은 이들이 투자를 해달라며 그를 유혹했지만 100번 이야기를 해도 안 흔들리다가 한 번은 남들 다 재테크를 한다고 하니까 나도 해야 하는 건가 하는 고민과 데뷔 시절 그토록 착취를 당한 것에 대한 보상심리가 겹쳐 끝내 한인물로부터의 투자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수십억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괜찮은 줄 알고 했던 투자는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였고, 김종국은 그로 인해 투자금을 모두 날리게 되었으며, 그렇게 피해를 당하고 나서야 돈을 땀 흘려 일해서 벌어야지 열심히 일하지 않은 돈은 아예 관심을 끊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김종국은 자신의 힘들었던 상황을 떠올리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터보로 데뷔해서 일은 일대로 하고 돈도 못 벌고 고생은 고생대로 했잖아요. 그렇게 저의 20대는 열심히 했지만 얻은 것도 없고 고생만 했는데, 하지만 제가 정말 나중에 느끼게 된 건 터보 활동을 하면서 그 음악으로 많은 분들이랑 교감하고 제 목소리 하나로 많은 분들이 추억을 하시고 언제나 그 노래들이 나올 때 반가워하시는데, 이런 음악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은 가수를 시켜주셨던 사장님과 모든 분들께 저는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담이지만 여러분들도 생각하는 것만 바꾸면 정말 나빴던 게 좋은 것이 되고요, 반대로 좋은 건데도 생각을 조금 잘못함으로써 너무 나쁜 것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속내가 어떻든 이젠 훌훌 털어버리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는 그의 모습에 인간 김종국의 속 깊은 모습과 넓은 아량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모쪼록 사기 피해를 당한 김종국이 잘 털고 일어나기를 바라고, 앞으로 그의 삶엔 부디 즐거운 일들만 펼쳐지기를 바라며 가수 김종국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